네, 안녕하세요. 공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손상원입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 새로운 이야기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들 관심이 많은 뮤지컬 분야 이야기인데요. 뮤지컬 오페라 유령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브로드웨이의 최장수 뮤지컬 오페라 유령이 2013년 4월 16일 날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은 브로드웨이가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내린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의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네, 한번 그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국내 공연 시장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연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스로 공연을 올린다 해도 좌석 간의 거리 두기 때문에 객석을 다 채울 수가 없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는 약 한 2,500억이었던 매출이 2020년에는 1,700억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2021년부터 2년 연속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작년에는 약 한 5,500억 정도의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 올해 1분기만 해도 약 1,500억 원의 티켓을 판매하며 작년 1분기 대비 45%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엄청난 발전을 거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연계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엔데믹으로 문화 소비 욕구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방역 제한이 완화되고 실내 마스크 제한이 해제되면서 공연 관람은 물론 다양한 여가 생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갑갑했던 코로나 시기를 벗어나 활발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자 이동하는 인간이란 뜻으로 호모 모투스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실제 관객이 늘어났습니다. 뮤지컬 데스노트, 지킬 앤 하이드, 라이온 킹 등 굉장히 인기 있는 대작 뮤지컬들이 줄지어서 공연이 되어졌고요. 또한 뮤지컬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TV나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면서 새로운 관객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니아층도 한층 더 두꺼워진 것 같고요. 국내 공연 시장에서는 좋아하는 작품이나 배우를 보기 위해 같은 공연을 여러 번 관람하는 N차 관람 문화가 있는데요. 공연의 매출과 직결되는 이 회전문 관객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공연을 2번 이상 관람한 관객 가운데 무려 72%가 2030 여성 관객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공연 시장의 주 소비자층이 젊은 여성들이기도 했지만 나만의 독특한 취향과 특별한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MZ세대들에게 그날 그 장소에서만 공연되는 공연 예술의 희소성이 매력적으로 다가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창작 뮤지컬이 성장했습니다. 기존의 국내 공연 시장에서는 대극장 라이센스 뮤지컬과 오리지널 내한 공연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창작 뮤지컬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올해 1분기 뮤지컬 티켓 판매액 상위 10개 작품 중에서 창작 뮤지컬은 영웅과 여신님이 보고 계셔 이렇게 두 작품이었습니다. 영웅은 2009년 초연 이후 올해 3월 14년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우리나라 9번째 밀리언셀러 뮤지컬이 되었습니다. 창작 뮤지컬로는 명성와우 이후에 2번째 작품이고요. 또 여성 과학자 마리 퀴리의 일생을 다룬 창작 뮤지컬 마리퀴리는 올해 봄에 일본 라이센스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재밌는 것은 마리퀴리의 고향인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성장을 거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의 유럽 진출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연 시장이 탄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이런 장애물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비싼 티켓 값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VIP석은 15만 원을 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19만 원짜리 VIP석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VIP석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공연장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거의 1층이 VIP석이 다 되었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연계는 물가와 인건비, 제작비의 상승으로 티켓 가격의 인상이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티켓 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비싼 티켓 값이 공연 예술을 대중예술이 아닌 일정 마니아층의 전유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연 시장의 불균형입니다. 국내 공연 시장 매출에서는 인기 배우가 출연하는 대형 라이센스 작품, 그리고 그 공연을 관람하는 2030 여성 관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다양한 관객층이 존재하는 해외 공연 시장이나 4050 관객들이 큰 손으로 떠오른 영화나 콘서트 시장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 거죠. 최근에는 공연계에서도 폭넓은 관객층을 포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년 여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낸 다시 봄이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4050 관객들의 굉장히 높은 예매율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동명의 홍콩 영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영웅본색 또한 중장년 남성 관객이 단체 관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연이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가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뮤지컬 전체 티켓 판매액 중 약 80%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지방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권보다 굉장히 적고요. 실제 공연을 하더라도 보통 일주일, 아주 길어야 한 달 정도 공연을 합니다. 두세 달씩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지방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업계 시도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서울보다 부산에서 먼저 개막을 했죠.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부산의 뮤지컬 전용 극장인 드림시어터에서 100회차 공연을 했습니다. 또 한 사례는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창작 뮤지컬 광주도 광주의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며 공연의 의미를 더했고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하반기에 많은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리언셀러 달성을 코앞에 남겨둔 뮤지컬 레베카, 물론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모차르트 등 국내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대작 라이센스 뮤지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창작 뮤지컬 그날들과 새롭게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도 있고요. 공연 제작사 EMK 뮤지컬 컴퍼니는 라이센스 뮤지컬 시스터 액트의 아시아 투어 공연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공연 제작 시스템의 힘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금의 성장세가 이루어진다면 2023년 한국 공연 시장은 약 9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공연 시장의 역대 최고의 호황,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정말 큰 시장으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